제외하고 싶어서 이 영상 클릭했지. 근데 오늘 진짜 불편한 진실을 먼저 하나 말해줄게. 제외를 그토록 간절히 원할수록 제외는 오히려 너한테서 멀어진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고? 제외 에너지는 시작부터가 가볍지가 않아. 얘 아니면 안 돼. 나 쟤 없으면 못 살아. 하는 무거운 집착과 결핍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거든. 우리가 원하는 걸 현실로 끌어당기려면 가볍고 경쾌하게 톡 하고 주문을 넣는 느낌이어야 해. 근데 마음속에 이미 먹구름으로 가득한데 거기서 어떻게 창조가 일어나겠어? 그래서 오늘은 제외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근데 너가 기대하던 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 애초에 제외병 자체에 걸리지 않게 만드는 훨씬 더 강력한 처방전이거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게 실제로 제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도 해. 지금 짝사랑 중인 사람도 특정인을 끌어당기고 싶은 사람도 마찬가지야. 결국 원하는 사람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에너지 법칙은 전부 똑같거든. 그럼 그 법칙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줄게. 근데 시작이 좀 의외일 수도 있어. 바로 이별 직후 너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야. 많은 사람들이 이별하면 애도 기간을 길게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오래 사귄 만큼 오래 슬퍼해야 의리 있는 거라고. 근데 냉정하게 말할게. 정이나 의리는 사귈 때 지키는 거야. 헤어지고 나서 지키는 건 정이 아니라 집착이고 미련일 뿐이야. 세상에 이별 안 겪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 길게 슬퍼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슬픔을 질질 끌다 보면 어느새 비련의 여주인공 코스프레를 하게 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생각하면 이불 킥인 흑역사를 만드는 중인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아? 소중한 일상 에너지와 시간을 이별 펜듈럼한테 흡혈귀처럼 빨아먹히고 있는 거야. 이별 우울증도 사실 펜듈럼이야. 이게 진짜 순수한 감정인지 아니면 슬픔이 슬픔을 불러와서 발에 묶어둔 건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해. 이때 처신을 잘 못하거나 묵은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면 바로 제외병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별 직후가 정말 중요해. 자, 이제 내가 확실한 솔루션을 줄게. 첫 번째, 헤어지고 나서 딱 일주일. 이 기간은 감정의 쓰레기통을 완전히 비워내는 시간이야. 마음껏 슬퍼해도 돼. 아니, 제발 좀 제대로 슬퍼해줘.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슬퍼하되 스스로가 슬픔을 제조하는 공장이 되지는 말아야 해. 이게 무슨 차이냐고? 보통 이별하면 어떻게 해?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는데 굳이 슬픈 이별 노래 플레이리스트까지 찾아 듣지?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내 얘기 같고 가수 목소리에 빙의해서 그래, 내 사랑은 이렇게 비극적이야 하며 미련의 주인공 놀이에 빠지잖아. 그러다가 새벽 2시쯤 되면 괜히 그 사람하고 행복했던 사진첩 뒤져보고 주고받았던 카톡 대화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면서 스스로를 고문하기 시작해.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슬픔 제조 공장을 돌리는 거야. 이미 끝난 감정에 억지로 땔감을 집어넣어서 불을 지피는 짓이지. 이렇게 하면 에너지는 밑바닥으로 수직 낙하해. 잉여 에너지가 미친 듯이 쌓이면서 펜듈럼에 아주 맛있는 먹잇감이 되는 거야. 내가 제안하는 건 이거야. 슬픔이 올라오면 그냥 그 파도를 타고 감정이 흐르는 대로 바라봐줘. 억지로 참지도 말고 그렇다고 억지로 만들어내지도 마.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면 그냥 아, 나 지금 진짜 슬프구나. 가슴이 아리네 하고 그 느낌을 제3자처럼 관찰해봐. 마음속에 슬픔이라는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바라만 보는 거야. 구름은 가만히 두면 바람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 구름을 붙잡고 왜 안 가? 너 때문에 어두워 죽겠잖아 라고 소리치거나 더 큰 구름을 불러와야지 하고 슬픈 생각을 보태면 그 구름은 머릿속에 아예 정착을 해서 폭풍우를 퍼부어버려. 이 애도기간의 핵심은 감정의 환기야. 묵은 감정들이 몸과 마음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지. 밥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면 그냥 밥알이랑 같이 삼켜버려. 그러면서도 그래, 헤어졌으니 눈물 나는 건 당연한 생리현상이지 하고 쿨하게 인정해줘.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젠틀하게 대해주면 신기하게도 그 폭풍 같은 감정들이 생각보다 빨리 잠잠해져. 길어야 일주일, 아니 제대로 집중해서 느껴주면 3일이면 충분해. 자, 어느 정도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고 정신이 좀 맑아지기 시작했다? 그때가 바로 인생의 핸들을 다시 잡아야 할 타이밍이야. 자율주행 NPC 모드를 끄고 진짜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 바로 노트나 메모장을 꺼내 들어봐. 이때부터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설렘의 에너지를 채워 넣어야 해.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해. 원하는 다음 남친 혹은 이상형의 덕목을 미친 듯이 써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왜 하필 이상형 리스트냐고? 여기서 에너지 얘기를 잠깐 할게. 이상형을 상상하는 에너지랑 재회를 갈망하는 에너지는 출발점 자체가 달라. 이상형은 이뤄지면 대박이고 아니면 말고 그 기대감 자체가 가볍고 설레잖아. 근데 재회는 얘 아니면 안 돼, 쟤 없으면 못 살아 하는 집착과 결핍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그 무거운 에너지로는 아무것도 끌어당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리스트를 적는 순간 너의 에너지는 결핍에서 설렘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거야. 외모, 성격, 가치관, 직업, 에고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 하고 태클 걸어도 다 무시해.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써버려. 게임 캐릭터의 스탯을 설정하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내 맘대로 작성하는 거야.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이렇게 리스트를 적다 보면 전 남친은 이런 면이 부족했지? 근데 다음 사람은 이런 면까지 갖췄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전 사람에 대한 코딱지만큼의 미련도 전부 과거의 경험으로 승화돼. 에너지가 과거라는 쓰레기통에서 미래라는 보물상자로 이동하는 순간이지. 그 사람은 이제 과거로 던져진 거야. 에너지를 내 인생으로 다 회수해 와야 해. 이 노트를 쓸 때 한 가지 팁을 줄게. 이건 이상형 리스트가 아니라 다음 남친 리스트라고 확신하고 써야 해. 이건 내가 실제로 매번 하는 방법이야. 나는 헤어질 때마다 그 다음 남자는 무조건 전 사람보다 더 멋진 사람을 만나왔어. 내가 쓴 노트의 100%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 빼고는 소름 돋게 똑같은 사람을 만났단 말이지. 새로운 연애를 하다가 문득 이거 내가 노트에 썼던 포인트잖아?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오면 진짜 전율이 돋아.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쓸걸 하고 생각한 적도 있거든. 너희도 할 수 있어. 과거의 유령이랑 싸우지 말고 창조할 미래의 주인공을 지금 당장 적어봐. 이렇게 노트를 작성하고 나면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 그동안 이별 애도 기간이랍시고 정신 놓고 방치해서 자율주행 모드로 돌아가던 우주가 진짜 손바닥 안으로 들어오는 기분이 느껴질 거야. 이건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리스트를 적는 순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야. 자, 이제 3단계야. 주도권을 다시 잡으면 연애 중일 때는 절대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을 발견하게 될 거야. 나 생각보다 잘 살아있네? 와, 나 지금 너무 자유롭다. 같은 해방감 말이야. 이 골든타임에 뭘 해야 하느냐? 평소에 주말마다 데이트하느라 미뤄뒀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봐. 아니면 운동으로 몸이라는 하드웨어를 깨워서 외모 리모델링을 해도 좋고, 연애하느라 소홀했던 친구들이랑 밤새 수다 떨며 노는 거지. 그동안 우주 안에서 먼지가 쌓여있던 소중한 부분들에 햇볕을 쬐어주는 시간인 거야. 물론 2단계에서도 가끔씩 울컥하고 그 사람 생각날 수 있어. 당연해. 우리가 AI도 아닌데 어떻게 단칼에 감정을 0에서 1로 바꾸겠어. 감정이 올라오면 또 왔네 하고 잠시 바라봐주고 다시 즐거움으로 돌아오면 돼. 그게 바로 에너지를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야. 자, 이렇게 슬픔을 털어내고 다음 남친 리스트를 적으면서 즐거운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지? 이때 영성계의 중요한 인물인 에스더 힉스, 제리 힉스는 이렇게 설명해. 모든 소망은 이미 볼텍스 안에 담겨 완성되었다. 볼텍스가 뭐냐고? 쉽게 말하면 에너지 저장소야. 리스트를 적고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 라고 마음먹는 순간 우주적인 차원에서는 이미 그 사랑이 실체화되어서 문 앞까지 배달 대기 중이란 뜻이야. 그런데 왜 현실에는 안 나타나냐고? 힉스는 이렇게 말해. 볼텍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전 남친 연락 왜 안 오지? 새로운 사람은 언제 나타나? 하고 불안해하는 건 볼텍스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스스로 진동을 낮추는 행위야. 반대로 운동을 하고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고 혼자니까 너무 편하다 라고 느끼며 즐거워하는 순간 소망이 가득 담긴 그 볼텍스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힉스가 강조하는 핵심은 이거야. 저항하지 말라. 재회에 목매는 사람들은 엄청난 저항 에너지를 뿜어내. 그 사람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 자체가 우주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 라는 저항으로 들리거든. 하지만 리스트를 적고 이런 사람이 오겠지 뭐 하고 가볍게 넘기는 순간 저항은 사라지고 주문한 물건은 빛의 속도로 배달돼. 여기서 잠깐, 진짜 재회를 원한다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객관적인 질문 2가지가 있어. 이거 확인 안 하고 끌어당기만 하다가 나중에 에너지만 날리고 후회할 수 있어. 첫 번째, 이건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뇌의 자의가르니 효과일까? 인간의 뇌는 미완성된 부분을 어떻게든 완성하려는 본능이 있어. 갑작스럽게 끝난 관계나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인연에 미친 듯이 집착하는 건 마음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뇌가 미완성된 퍼즐을 맞추려고 발악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야. 실제로 내 주변에도 죽어도 못 잊어 하다가 재회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내가 왜 얘한테 그동안 못 매달았지? 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헤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뇌의 집착이었던 거지. 나중에 흑역사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지금 마음이 진짜인지 그냥 뇌의 오작동인지 냉정하게 파악해봐. 2번째, 그 사람이 좋은 거야? 아니면 연애할 때의 내 모습이 좋은 거야? 연애할 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안정감, 설렘, 사랑받는 느낌? 사실 그 느낌은 그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야. 그냥 너가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인 거야. 연애할 때 내 모습이 좋았던 거라면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리스트에 적힌 새로운 상대와 언제든지 다시 느낄 수 있어. 아니, 오히려 더 좋은 상대와 더 크게 느낄 수 있어. 굳이 신뢰가 깨지고 상처만 남은 과거의 인물에게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 죽은 나무에 물 주지 말고 새로 심은 리스트라는 씨앗에 물을 주는 게 훨씬 이득인 방법이야. 방금 말한 두 가지 질문에 답하기가 힘들다면 메타인지를 점검해 봐야 해.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들은 이런 감정의 함정에 쉽게 빠지지 않거든. 어떤 게 진짜 감정이고 어떤 게 에고가 만들어낸 가짜인지 바로 구별이 돼. 평소에 자기 자신이랑 대화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 거야. 나 지금 저 사람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혼자 남겨진 이 공허함과 외로움이 무서운 거구나 하고 말이지. 이렇게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가짜 감정에 에너지를 뺏기지 않을 수 있어. 가짜 감정까지 걸러냈다면 마지막 쐐기를 박아야겠지? 여기서 네빌 고다드의 사츠와 바딤 젤란드의 트랜서핑이 만나는 지점이 나와. 리스트를 다 적고 인생의 주도권을 찾아서 신나게 살면서 밤에 잠들기 직전 딱 5분만 투자해봐. 리스트에 적었던 그 다음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장면을 상상하는 거야. 그게 전 남친일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일지는 우주한테 맡겨버려. 네빌 고다드가 강조하는 건 결과 속에 머무는 거야. 과정은 내가 고민할 영역이 아니야. 어떻게 만나는지, 누가 소개해주나, 그 사람이 연락하나? 이런 생각은 너가 생각한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람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그 결과의 느낌만 가져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살결의 감촉, 나를 바라보는 그 다정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으니까 정말 행복하다 라는 그 충만한 마음. 그 상태로 잠이 들면 잠재의식은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 인식하고 우주의 타임라인을 재배치하기 시작해. 그렇게 상상했으면 낮에는 완전히 잊어버려. 이게 바로 잉여 에너지를 없애는 법이야. 상상은 밤에 진하게 하고 낮에는 올거니가 됐어 라는 배짱으로 너가 할 일에 집중하는 거지. 운동하고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주를 확장해 나가. 그 소망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가볍게 던져졌을 때 평형력은 방해하지 않아. 오히려 너무 즐겁게 잘 지내니까 우주가 어라 주문한 거 빨리 갖다 줘야겠네 하고 서두르게 되는 거지. 오늘 재회병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이 긴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말이야, 역설적으로 이게 전 사람과 재회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유일한 지름길이야. 그 사람 SNS 염탐하고 술 먹고 전화하고 나 너 없으면 안 돼 하고 매달릴 때는 눈꽃만큼도 반응 없던 우주가 너 없이도 나 너무 행복해. 다음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하고 리스트 적으면서 삶을 즐기는 순간, 그때 비로소 전 남친한테 연락이 와. 왜냐고? 결핍의 진동이 사라지고 매력적인 충만함의 진동으로 바뀌었거든. 그 사람을 더 이상 신으로 모시지 않고 평범한 사람으로 취급하니까 그 사람을 밀어내던 에너지의 벽이 허물어지는 거야. 실제로 내 주변 성공 사례들을 보면 다 이래. 진짜 마음 비우고 자기 삶에 집중하니까 갑자기 전 남친한테 카톡이 오는 거야. 결국 그 사람을 놓아주어야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공간이 생기는 법이야. 물론 그때 연락이 오면 이미 넌 더 멋진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 쉿, 나 연애 중.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 재회병에 걸려 허우적대던 어제의 너가 아니야. 넌 우주의 핸들을 꽉 잡은 당당한 창조주야. 지금 당장 원하는 다음 연애의 모습을 댓글에 확언으로 먼저 남겨봐. 이상형 리스트를 남겨도 좋아. 나는 나를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겨주는 멋진 사람과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다. 나는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과 완벽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댓글을 적는 순간 우주의 흐름은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어. 그냥 오늘 밤 기분 좋게 상상하고 푹 자면 돼. 나머지는 우주가 알아서 배달해줄 거야. 오늘 영상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댓글로 확언도 꼭 남겨줘. 채셔캣이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 지금까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고양이 채셔캣이었어.